Welcome. Time has no meaning. Your pain will be endless. 지난 3.16 스컬지 리그, 저는 정수흡수와 영혼분리를 함께 사용하는 카오스 지속피해 오컬티스트 빌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후 3번의 큰 패치가 이루어지는 동안 빌드와 관련한 다양한 부분의 변화가 생겼으므로 그에 따라 이 빌드의 새로 업데이트된 버전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러나 이 빌드는 이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스전 단일들이 매우 부족하기에 스타터 및 하이엔드 빌드로 모두 부적합한 빌드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빌드는 흔히 무지성 매핑이라 불리는 빠른 16티어지도 반복 스핀 파밍에 최적화된 빌드로 오직 유저 취향에 따라서 고려될 수 있는 마이너한 빌드입니다. 정수흡수는 투사체 속도도 느리고 효과 범위도 매우 좁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스킬입니다. 이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염과 병용되는 식으로 매핑을 진행하지만 기나긴 파밍 구간 내내 2개의 스킬을 번갈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플레이어의 매핑 피로도를 꽤나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편의성을 위해 정수흡수를 파멸 등의 스킬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 스킬을 영혼분리와 함께 사용합니다. 매핑 시 영혼분리만으로 원버튼 플레이를 하다가 오직 보스전에서만 정수흡수까지 함께 사용하는 식입니다. 영혼분리 스킬은 다른 대부분의 스킬들처럼 일직선으로 발사되는 형태가 아닙니다. 투사체가 일종의 유도탄과 같은 형태로 적을 자동 추적해가는 데다가 모든 대상을 관통하기까지 하므로 빠르고 쾌적한 매핑을 보장합니다. 이는 오컬티스트 어센던시의 시체 폭발 옵션과 맞물려 압도적인 매핑 성능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어느정도 빌드업이 되더라도 보스전에서의 단일들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 이 빌드의 한계점입니다. 카오스 피해를 주력으로 활용하면서도 중독 중첩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강력한 오버보스들을 상대로 엄청난 DPS를 뽑아내며 화려한 전투를 즐기는 플레이 방식을 선호하신다면 다른 빌드를 찾아보시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이 빌드에서 딜링에 활용하는 두 스킬은 모두 고유한 디버프를 활용해 딜을 넣는 방식이므로 각종 상태 이상 및 치명타 등의 옵션을 전혀 활용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각종 주문 카오스 피해 및 지속 카오스 피해 배율 옵션을 챙기고 적의 저항을 깎는 등 디버프를 거는 것이 메커니즘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고통의 조율 키스톤 노드와 반지 결합 고정 옵션에서 얻을 수 있는 비전 쇄도 버프를 모두 활용해 주문 피해 증폭 효과를 챙겼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적의 카오스 저항을 깎고 적이 받는 피해를 증가시켰습니다. 기묘한 고사시키는 걸음을 활용한다면 최소 9스택의 위축이 주변의 적에게 적용되며 어센던시 옵션에서도 매초 주변 적에게 위축 스택을 적용하기 때문에 전투 상황에서는 최소 10스택 이상의 위축이 항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적이 받는 피해가 최소 60% 증가된다는 의미이며 다시 말해 플레이어가 약 60% 증폭된 피해량을 가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각종 오라 또한 활용하는데 오라는 공격과 방어 통틀어 뒤에서 한꺼번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캐릭터의 회피 스탯을 베이스로 주문 피해 억제 확률 100%를 챙기고 혼해춤 핵심 노드를 통해 생존력을 보강합니다. 여기에 더해 영혼 분리 스킬에는 자체적으로 피해량의 4%를 에너지 보호막으로 흡수하는 옵션이 있는데 이 또한 캐릭터 생존에 큰 도움이 됩니다. 흡수와 관련해 평균적으로 한 개의 패시브 노드에서 피해량 대비 약 0.5%의 흡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4%의 흡수는 아주 높은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방어도와 달리 회피는 확률적인 개념이므로 캐릭터의 생존을 위해 회피만을 챙긴다는 것은 언젠가 뚫릴 수밖에 없는 방패를 쓴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회피 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적인 생존 기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에 높은 회피 수치를 기반으로 육체화돌 오라 및 쇠약화 저주를 오라 형태로 함께 활용합니다. 육체화돌 오라를 통해서는 항시 모래태세를 유지하는데 이를 통해 주변의 적은 실명이 유발되어 정확도가 20% 감폭되고 주변에 있지 않은 적으로부터 받는 피해는 최소 15% 감폭됩니다. 쇠약화 또한 오라 형태로 활용한다면 주변 적의 정확도를 20% 이상 감소시키며 주변의 적이 주는 피해가 최소 15% 감폭됩니다. 여기에 은밀한 발걸음 패시브 노드 효과로 실명 효과를 40% 증가시키면 캐릭터의 생존이 더욱 좋아집니다. 정리하자면 적 몬스터가 캐릭터 주변에 있든 멀리에 있든 그 피해량이 최소 15% 감폭되며 공격 피해는 정확도를 절반 가깝게 깎아내어 피하고 주문 피해는 100%의 주문 피해 억제 확률로 피해량을 반토막 내는 것입니다. 또 단 한 번의 피격으로 캐릭터가 폭사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멸의 외침 효과로 캐릭터가 받는 물리 피해 및 원소 피해가 25% 이상 추가로 감소됩니다. 이 빌드는 패시브 노드 및 아이템에서 점유 효율 옵션을 최대한 챙겨 총 9개의 오라를 사용합니다. 피해량을 늘리기 위한 오라로는 아기, 열광, 각성한 신성모독 보조를 연결한 절망저주와 응징저주를 사용합니다. 아기와 열광은 각각 지속 피해와 주문 피해를 증폭시켜줍니다. 절망은 적의 카오스 저항을 깎고 적이 받는 카오스 피해를 증가시키며 응징은 적의 생명력이 50% 이하일 때 받는 피해를 아주 큰 폭으로 증가시킵니다. 생존 측면의 오라로는 은총, 단련, 육체화돌, 원소의 순수함, 각성한 신성모독 보조를 연결한 쇠약화 저주를 사용합니다. 은총은 회피를, 단련은 에너지 보호막을 챙기기 위한 오라입니다. 원소의 순수함을 통해 모든 원소 상태 이상으로부터 손쉽게 면역될 수 있으며 모든 원소 저항 또한 쉽게 챙길 수 있습니다. 쇠약화 저주와 육체화 도로라는 앞서 설명드렸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총 9개의 오라 중 3개는 저주 오라입니다. 기본적으로 플레이어가 사용할 수 있는 저주는 1개지만 오컬티스트, 어센던시 노드 및 패시브 노드에서 추가 저주 적용 가능 옵션을 챙기므로 이 빌드에서 사용하는 총 3개의 저주 오라는 모두 유효합니다. 이 빌드에서 활용하는 2개의 스킬 정수 흡수와 영혼 분리는 모두 카오스 유형의 지속 피해 스킬입니다.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어센던시 노드는 오컬티스트에 고사시키는 존재이며 오컬티스트는 저주를 통해 빌드의 약점인 부족한 단일대를 보완하기에도 용이하므로 직업은 위치를 골랐고
오컬티스트로 전직하였습니다. 패시브 노드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삭제된 마나 점유 효율 마스터리를 대체하기 위해 활용하는 저주의 수를 늘리는 동시에 다른 부분에서도 다양한 점유 효율 옵션을 확보하였다는 점입니다. 목걸이 성유 옵션에서도 주권을 챙겨 마나 점유 효율을 확보합니다. 고유 주얼로는 소환수 불안정 노드의 불가능한 탈출, 초월한 마음을 코어로 사용하며 저는 약간 더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감시자의 눈, 목소리, 거대한 반경 희망의 실타래, 금단의 화염과 살점 주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시자의 눈에서는 아기의 영향을 받는 동안 지속 피해 배울 옵션을 필수로 하되 취향에 맞는 다른 옵션들을 같이 챙겨주시면 됩니다. 3.16 스컬지리그 대비 변경된 점은 직관의 도약 대신 불가능한 탈출 주얼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직관의 도약을 이용해 3개의 주요 노드를 할당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불가능한 탈출 주얼을 이용해 5개의 주요 노드를 할당함과 동시에 기존 직관의 도약을 사용하던 자리에 초월한 마음 주얼을 사용해 21%의 지속 피해 배율까지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거대한 반경 희망의 실타래를 이용한다면 영혼 착취, 사냥꾼의 책략, 은밀한 발걸음, 빠른 걸음이라는 4개의 주요 노드를 효율적으로 할당할 수 있으므로 손쉽게 캐릭터의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금단의 화염과 살점 주얼을 이용해서는 엘리멘탈리스트의 폭풍의 형성자 어센던시 노드를 할당하였고 이를 통해 감전을 챙겼습니다. 만약 금단 주얼을 사용할 만한 커런시가 모이지 않았다면 일부 오라를 포기하고 원격 기폭 장치 소환 오라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빌드는 피해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속 카오스 피해 배울 옵션 확보가 필수적인데 카오스 숙련 옵션을 통해 최대 18%의 지속 카오스 피해 배율을 단 1포인트의 패시브 노드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72% 이상의 카오스 저항을 확보할 때 단일 옵션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데 이때 고사시키는 존재 어센던시의 카오스 저항 플러스 60% 옵션이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이 빌드는 원소의 순수함을 활용하는 데다 결의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각종 저항 및 능력치 옵션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각종 장비에서 전미어 옵션으로 카오스 저항 옵션을 어렵지 않게 챙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분광의 수호자의 50% 점유 조건의 3개 오라를 모두 활성화하기 위해 스킬의 점유 효율 2% 증가 타락 옵션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는 기본 주얼 또는 심연 주얼에서 챙길 수 있습니다. 희귀 투구를 제작해 사용하기 전에는 스킬의 마나 점유 효율 확보를 위해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우두머리의 울부짖음 고유 투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지 한쪽에서는 반드시 결합 고정 옵션으로 주문 명중 시 비전 쇄도 획득 옵션을 챙겨 피해량 증폭 및 마나 재생 옵션을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빌드는 스킬잼 슬롯이 부족하므로 다른 한쪽 반지는 무보석 반지를 사용합니다. 만약 저자본으로 빌드를 구성한다면 결합 반지 대신 근청석 반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빌드는 치명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빌드이므로 장화에서 필수적으로 챙길 영향력 옵션이 거의 없습니다. 사냥꾼 영향력에 장착된 카오스 속성 잼 레벨 플러스 2 옵션을 확보해 절망 스킬의 잼 레벨을 더 올릴 수도 있지만 그다지 효율이 좋은 편은 아니므로 가급적 맹공을 결합 고정 옵션으로 챙겨 빠른 매핑에 힘을 실어주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반지의 지속 피해 배율 옵션은 선망의 에센스를 이용해 띄울 수 있습니다. 만약 에센스 가격이 부담된다면
비해의 에센스를 이용해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접두 옵션을 먼저 띄우거나 비참의 에센스를 이용해 마나 재생 속도 전미의 옵션을 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POE 닌자 기준 빌드 DPS는 약 258만에 불과하지만 실제 전투 상황에서 적용되는 위축 스택을 고려한다면 정수 흡수의 DPS가 약 455만, 영혼 분리의 DPS가 약 307만으로 계산됩니다. 적의 생명력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응징 저주로 인해 두 스킬의 피해량이 큰 폭으로 높아지며 저는 장갑 옵션으로 마무리 타격을 챙겼으므로 이 빌드의 최종 평균 DPS는 약 909만입니다. 전투 상황에서 회피 수치는 약 56,000으로 POB 기준 예상 회피 확률은 88%입니다. POB상 EHP는 약 53,000입니다. 16티어 지도 매핑 시 일반 보스전은 대개 2초 안에 끝나며 빠르고 깔끔하게 매핑을 진행하며 꾸준히 파밍하기에 좋은 빌드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스전에서의 부족한 단일들은 명확한 한계점으로 존재합니다. What's this? A real challenge? You finally caught my attention. The others found strength in their projections. They became reliant on them. I am not so foolish. Die. Life's really interesting enough to warrant all this pain. I need more mana.